해보자.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기술 계속 이어서 가자. 다음 이차함수가 접한다?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구해라. 자, 접한다 그랬으니까 자, 할 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요 놈이랑 어떤 직선이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연립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네? 맞지? 연립하는 행위가 뭐 하는 거였어? 보통은 이제 함수면 이제 빼서 하면 연립이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연립해야 되는데 이게 식이 안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세워야지. 직선은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미지수가 겨우 2개면 세워져요. 됐어?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정보가 있지? 뭐 있어? 기울기가 1.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 됐지? 연립하려면 식이 필요하니까 식을 세웠다. 되냐? 그러면 접한다 그랬으니 이제 둘이 연립해서 중근을 갖는구나 해주면 되겠네. 자, 야, 하얀색에서 노란색 빼자. 저거 음수니까. 아래에서 위로 빼면 이렇게 되겠네. 는 0이라고 방정식까지 잘 뺀 거야. 연립한 거야. 연립 y 빼기 y니까 0 이런 거 좀 다 써. 막 니네 분명 막 이거 안 쓰고 막 말도 안 되겠어. 이런 거 풀지 말고. 방정식 형태가 완성이 된 후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구나 라고 잘 연결해서 판별식 써주면 끝이네. 플러스 4가 0이구나. 따라서 A 값은 4분의 5. 4분의 5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직선 완성. 와, 쉽다. 다음. 여기에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한글 잘 읽어야지. 여기에 평행한 직선 구해라. 자, 얘가 얘랑 접한다는 소리냐? 그래? 저 파란색 동그라미 치는 게 저 이차함수랑 접한데? 아니지. 얘는 왜 나온 거야? 평행한 직선을 찾을 거라. 요 기울기 갖다 쓰라고 준 거네. 기울기가 2다. 그 힌트 알려주려고 잠깐 등장한 애네. 맞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저 이차함수랑 접하는 애는 누구야? 라고 한다면 얘요! 라고 해야지. 그치? 근데 제가 기울기가 2라는 걸 평행이니까, 그지? 기울기가 2라는 정보 때문에 저기 A 값은 이미 진즉에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 됐지? 따라서 얘네들이 접하니까 연립하면 중근을 갖겠구나. 얘는 뭐 위에서 아래 뺍시다. 플러스 3 마이너스 B가 0이다. 짝수 판별식 쓰면 좋겠지.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구나.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직선. 띄었죠? 다음 367번.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힌트를 줄 때 대표적으로 돌려주는 힌트 중에 하나가 요거니까 요것도 이제 나중에도 간간히 나오는 표현이라 이 표현이 무엇을 구하라는 뜻인지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라고 했어. 저게 내가 그래 뭔 뜻이라 그랬냐 하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쟤야. 얘에 이르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직선은 아닐 거야. 왜냐면 저렇게 돼버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는 거리가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단 둘이 안 만나는 상태겠지. 뭐 적당히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도 되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굳이 그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일단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림인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되냐? 문제에서 뜻하는 게 뭐냐? 이 노란색 위에 점 P, 예를 들어 점 P가 여기 있어. 이 위에 한 점 P에서 이 파란색 직선에 이르는 거리라는 게 뭔 소리야?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꽂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지. 점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 거리는 요만큼 정도 되겠네. 됐냐? 점 P가 여기 있으면 요 정도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요 정도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요 정도 될 거고, 여기 있으면 요 정도 될 거고. 지금 이 거리 중에 가장 짧은 게 어디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가운데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지. 그거를 구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 내가 이거라 그랬지. 얘를 평행 이동시켜. 밀어. 밀다 보면 얘가 언젠가 노란색과 처음으로 하고 접하겠지. 그 순간을 찾으면 그때 거리가 가장 짧다라고 얘기했어. 됐냐? 그림적으로 이해가 됐나? 그치?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노란색에 처음으로 접촉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야. 맞아? 저 파란 놈이 그대로, 자, 들어가. 요 파란 애가 그대로, 요 파란 애가 이렇게 평행이동 쓱쓱쓱쓱 가다 보면 얘가 노란색이랑 언젠가 한번 탁 만나죠. 딱 만나는 요 순간. P가 여기 있을 때, 바로 여기 있을 때 이 떨어진 요 거리가 가장 짧다라는 거를 그림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방금 문제 푼 것처럼 노란색과 접하는 파란 직선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 아까 전에는 말로 얘랑 평행한 거리 구해라라고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그림적인 의미로 준 거야. 따라서 이 직선은 현재 기울기만 알 수 있는 거지. 기울기가 1이겠네.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맞아? 됐지? 따라서 이제 넌 들어가고 넌 꺼지시고 요 이동한 직선의 관계식이 이제 새롭게 잡힐 것이며 얘랑 저 노란 거랑 접하는 순간을 찾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됐냐? 자, 연립합시다. 아래에서 위로 빼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가 0이네. 얘가 중근을 갖는다. 됐냐? 판별식 써도 되지만 이거 1차원 개수가 마이너스 2잖아. 이러면 뭐이야? 얘 1이네. k값 1. 마이너스 1. 됐냐?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직선의 식이 완성됐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하면 이 점의 좌표를 물어봤거든. 됐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그냥 이 직선을 완성시킨 거고 결국 교점을 구해야 되네.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이 이거지. 됐어? 저 두 직선을 연립해서 만든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의 x좌표였어. 따라서 지금은 k를 구했으니까 그 구한 k를 여기 집어넣어서 근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당연히 중근이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게 되는 걸 구했으니까. 아, x값이 1이구나. x가 1이라는 얘기는 이 교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얘기. y좌표는 아무거나 넣어라, 1을. 얻다가. 노란색에다 넣던 파란색 여기에다 넣던 아무데나 넣으세요. 뭐 여기다 넣어도 되겠네. 0이네. 됐냐? 따라서 P의 좌표는 1,0 확인. 됐나? 됐지? 다음 밑에 368번. 자, 문제 괄호 1번에서 지금 시킨 게 뭐야? 이 가로등의 여기 위쪽 지붕 쪽 요거 포물선 관계식 구하래. 2차 함수식. 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X축, Y축에 옮기란 얘기지. 그래서 원래는 축 설정은 나름대로야. 당연히 지금은 요걸 X축으로 두는 게 제일 나을 것이고. 맞아? 실은 Y축은 뭐 여기를 놔도 되고 여기를 놔도 되고 그래.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계식 찾아라 라고 한다면 X축, Y축은 문제에서 세팅을 해줘야 정상이야. 원래는 이 문제는 그 말이 좀 빠져 있어. 약간 아쉽지만 이 문제에선 어쨌든 여기 가로등을 Y축으로 두라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됐냐? 그럼 요거 포물선식 구할 수 있지? 자, 이 그림을 보면 정보가 다 나오지 않아? 예를 들면 꼭지점 좌표 써봐. 몇 콤마 몇이야? 2,4. 좌표 평면에서 내가 길이와 좌표 구분 잘하라 그랬지. 이런 거 다 길이야, 길이.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하려면 여기 길이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 x좌표가 0인 지점이니까 여기에 x좌표는 2겠네. 그래서 x좌표가 2고 y좌표라는 건 여기에 높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4 그냥 보면 딱 나와야지. 또 여기 0,0과 여기 지나는 x절편도 알아. 4,0 지나는 것까지 아는 거야. 됐냐? 따라서 지금 이 함수 관계식은 얘로 먼저 식을 세워도 되고 여기 0과 4 지나가는 걸로 식을 세워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 뭘로 할까? 빨리 말하는 사람 걸로 할게. 뭘로 할까? 0과 4로. 그럼 지나가는 걸로 하려면 x절편으로 할 건데 최고 참계수 항상 미지수로 놔주시고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겠네. 됐냐? 그럼 a를 구하기 위한 힌트는 그럼 아직 안 쓴 이걸 써야 되겠지. y에 4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구나. 따라서 fx 완성.
됐지. 뭐 이렇게 쓰든 뭐 전개된 뭐 이건 객관식이면 객관식 보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서술형 주관식이면 어떻게 써든 상관없을 거고 요게 fx가 되겠네요. 됐지? 됐지. 그 다음 괄호 2번에서 구하라는 거는 뭔가 하고 보면 그러니까 괄호 2번은 이제 해석을 잘 해야지. 가로등에서 빛을 쏘래잖아. 가로등에서 빛을 쏘면 가로등이 이제 여기 9m라 그랬으니까 제 가로등의 위치를 순서상으로 본다면 0,9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냐? 여기에서 쏘십시오. 그럼 그림자라는 건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요 순간에 여기부터 그림자가 생성되는 거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그럼 지금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자의 길이는 요만큼이 그림자가 되겠네. 됐냐? 됐지? 그럼 이 그림자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라고 먼저 또 떠올려 보셔야 되겠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금 뭐? 피타고라스요? 그러면 이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를 알 수 있으려면 글쎄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여기 좌표를 구해야 요 하얀색 길이를 알 수가 있지. 됐냐? 어떻게든 여기 좌표를 구할 생각해야 되고. 그럼 여기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 좌표가 어떻게 탄생하니? 요 파란색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그 지점 아니야? 그걸 보면서, 그림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요 파란색의 직선의 관계식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힌트가 그림상에 뭐가 나와 있냐? 이 파란 직선과 요 포물선이 접하는 그림인 거를 우리가 알아낸 거란 말이야. 그치? 접한다라는 힌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을 세울 수가 있지. 따라서 요 노란색 포물선 관계식은 여기 우리가 잘 세워놨지. Y눈으로 그냥 쓸게. 이 자식이랑 저 파란색 직선이랑 접한다라는 힌트를 이용하여 요 직선을 구해야 돼. 그럼 당연히 직선에 대한 식이 있어야 되겠네. 직선에 대한 식. 아무것도 없으면 미지수를 2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지. 저 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뭐야? 얘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0,9에서 이러면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는 모르지만 y절편을 알기 때문에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네. 됐냐? 그럼 하나만 남았으니, 문자는 하나만 남았으니 이제 접한다라는 힌트를 쓰도록 합시다. 야, 아래에서 위로 뺄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n-4x 플러스 9는 0이다. 이것도 판별식 0 하면 되겠죠? 왜? 얘가 중근을 가질 거니까. 됐냐? 판별식 0 해도 되고 그냥 아니 상수항이 9잖아. 그럼 여긴 몇이어야 돼? 이렇게 유명한 완전제곱식은 좀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네. 됐냐? 판별식 쓰든가. 됐냐? 그러면 10인지 마이너스 2인지는 그림 보면서 파악해야지. 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따라서 마이너스 2겠네요. 됐냐? 기울기 볼 줄 몰라?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근데 지금 왼쪽 분의 위쪽이잖아. 왼쪽이면 음수잖아. 이렇게 돼야 기울기가 양수지. 그래야 양수분의 양수 이런 비율이 되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지금 현재 m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따라서 파란색 직선의 식을 완성. m이 마이너스 2. 자, 우리의 목적이 뭐였어? 여기 좌표 구하는 거였거든. 여기 좌표는 이 직선의 x절편이지. 그럼 따라서 직선의 x절편이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x값이 몇이니? 2분의 9네. 아, 여기 2분의 9네. 그럼 끝났네. 이 길이는 2분의 9가 되겠네. 자, 이거 내가, 야, 그림 보지 마. 여기만 봐. 이거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도 이 그림 없을 때 제발 좀 조심해라 라고 했던 게 이제 드디어 여기지. 여기. 왜냐면 분명 너희들이 앞에서 어떤 이차함수 y는 ax 플러스 b와 x축이랑 만나는 두 교점 사이에 거리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럼 막 두근의 합 몇 두근의 곱 몇 한 다음에 거리 쓸 때 이렇게 많이 썼거든.
이건 뭐 예를 들어 거리가 5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에서 문제를 많이 풀었지. 내가 항상 그림 생각하라 그랬잖아. 이 문제는 그래도 돼. 왜? 얘랑 교점 구할 대상이 X축, 즉 일자로 된 직선이라 얘가 살짝 그림을 상상해보면 이런 상태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작성된 거고, 그럼 거리는 5라는 얘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림을 계속 생각하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도 그냥 그 짓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얘는 곡선 이렇게 생겼고 직선 이렇게 생겼고, 그럼 교점은 이렇게 나올 거고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생성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면 안 됩니다. 맞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셔야 되겠지. 따라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옆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너네들이 잘 하지. 당연히 이런 문제는 나라면 그림 안 그려서 줘. 이렇게 주지. 그래서 낚이라고. 낚일 것도 아니야. 근데 실은 그림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따라서 얘가 지금 대충 이런 상태인 거 확인하시고, 당연히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세팅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겠네. 저 교점 구하는 식은 두 식을 연립한 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까지 똑같이 문제없지. 따라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까지 매끄럽게 잡힐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고.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됐냐? 알파 빼기 베타는 이 그림상 여기 간격에 불과해. 맞지? 문제에선 이거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이거 길이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길이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간격은 왜 구해? 문제 풀 때 저 간격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최종 답은 아니야. 그지? 따라서 지금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이 뭘 생각해 줘야 돼? A와 B의 좌표까지 다 잡아줘야지. 따라서 지금 현재 알파와 베타의 의미가 X좌표들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니들은 이제 Y좌표까지 잡아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Y좌표 잡을 때 생각도 잘 보시면 X좌표가 알파잖아. 그럼 교점이면 교점이기 때문에 넣을 곳이 두 개나 있는 거야. 근데 선택을 잘 해야 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만약에 여기다 넣게 되면 얘네 좌표들은 이런 식으로 잡힐 거야. 맞지? 직선에 넣게 되면 이렇게 잡힐 거고. 이거를 문제 풀 때마다 어쩔 땐 저게 편하고 어쩔 땐 요게 편하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뭘 암기해서 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한지. 이후에 하는 행위를 보고 생각해야 돼. 여기 Y좌표 잡은 다음에 뭐 할 건데? AB 길이 구할 거잖아. 그럼 AB 길이, 선분, 점과 점 사이에 구하는 관계식이 이거지요. 혹시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써주기는 할게. X좌표 길이의 차 더하기 Y좌표 길이의 차의 제곱 요거란 말이지. 됐냐? 그렇지? 공수 2 때도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Y좌표를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일을 할 거야? 그 Y좌표 두 개를 뺄 거지. 그럼 뭐가 더 계산에 유리하겠어? 이게 더 유리하겠지. 왜? 이걸로 하면 차수만 높아. 2차식이잖아. 근데 이걸로 하면 어차피 뺄 거라 뒤에 저기 마이너스 2? 저거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야. 뺄 거잖아. 그럼 실은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알아서 뒤짐. 맞아? 괜히 저기에 넣어서 차수 높게 할 필요가 없고, 넣어도 당연히 계산하면 답은 나오지. 단지 좀 더 계산해야 되겠지. 제곱이 들어가 버리면은 제곱을 하게 되면 4차식 올라갈 거고, 곱셈공식 쓰면 답은 나오겠지. 됐냐? 됐지? 근데 불필요한 행위. 됐냐? 따라서 이렇게 세팅해서 공식을 잘 써주도록 합시다. 여기다 쓴 김에 바로 쓰자. 자, X좌표 빼기 X좌표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에서 이거 빼면 뭐야? 마이너스 2는 지워지고 그냥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요 Y좌표에서 이거 빼면 이렇게 되지?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는 계산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요 제곱은 따로 붙여주면 요게 16이니까 17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네. 여기에서도 봐라. 이게 제곱이고 루트니까 이걸 루트를 뺏기는 인간들이 있어. 물론 뺏기면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왜 뺏겨?
넌 질문한 직후니까 알겠네. 어차피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할 거야? 얘네 두 개로 곱셈 공식으로 쓸 건데 곱셈 공식 자체가 이미 제곱돼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뭐하러 루트 밖으로 빼느냐? 어차피 저 빼기 구할 때 사용하는 곱셈 공식이 이거잖아. 그냥 쟤는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더 괜히 계산 틀리지 마시고. 맞아? 어차피 곱셈 공식으로 이거 자체를 구할 건데. 맞아? 그지? 그러면 16 마이너스 8이니까 8이네. 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대신에 8 이렇게 넣는 게 낫지. 이거를 뭐 또 뺄 거면 절대값이라도 붙이면 몰라. 절대값도 안 붙이고 빼가지고 부호 막 반대로 나와가지고 틀리고 그러지 마시고, 쓸데없는 계산 하지 마시고, 핵심을 잘 잡으시고. 어쨌든 따라서 지금은 이러면 몇이냐? 2루트 34가 정답이겠네. 됐지? 자, 어쨌든 다음 갑시다. 요거도 보자. 직선과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생성되는 거리인지 상상이 가지? 그치? 이차함수랑 대상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라 얘도 지금 방금처럼 기울기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는 애들이겠네. 됐나? 그럼 따라서 얘도 그냥 일단 연립합시다. 빼자. 빼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1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지. 됐냐? 이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의 정체는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가 잡힌 거고. 자, 잠깐 이름 좀 붙여주자. 여기 A, 여기 B라고 하면 지금 또 A좌표랑 B좌표 순서쌍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점과 점사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자, 그럼 또 선택. Y좌표 잡아야 되잖아. 알파, 베타, Y좌표 세팅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미지수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럴 때도 있어, 분명히. 선택이 이게 지금 계속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뒤에 아마 노멀 가면 문제가 있을 건데 미지수가 없는 쪽을 집어넣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인 문제들도 있어. 그런 상황들도 있어. 그러나 지금은 얘가 나아. 왜? 이후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판단은 Y좌표 세팅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할 건지 좀 생각을 하시라고. 그냥 냅다 그냥 생각 없이 문제 풀지 말고, 아, 내가 Y좌표를 잡은 뒤에 할 일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돼서 뺄 거란 말이지. 그럼 K 어차피 사라지잖아. 그럼 괜히 여기 2차식이고 심지어 항도 3개나 있는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지. 따라서 지금도 왼쪽 세팅을 하시는 게 낫고. 자, 기본 작업 딱 해주고 문제 또 마무리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두 근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힌트 딱 뽑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AB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잘 써주면, 자,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 2에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도 그냥 이거 자체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곱셈 공식 써서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네. 이거 제곱은 49 마이너스 4, 1 플러스 K가 될 테니까 45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2 한번, 이 그냥 일단 놔둬볼게. 45 마이너스 4K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냐? 그래서 지금은 힌트가 뭐 줬어? 두 점 사이의 거리, 얘 계산 결과를, 이거 결과를 지금 저기 5루트 2라고 줬네.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가 구하려는 K도 루트 안에 있고 요 짝도 루트도 있겠다. 양변에 제곱하는 게 더 낫지? 양변 동시 제곱해서 식을 풀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네. 양변을 제곱해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됐냐? 제곱하면 50이죠. 따라서 2 날리고 4K로 잘 정리하면 K 값은 5가 나오겠네. 됐지? 자, 이차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X좌표 하나 준 거, 이거 근 하나 준 거지.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해봅시다. 두 식을 빼서 연립하는 식 구해줍시다. 플러스 5 마이너스 K는 0.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것이 바로 두 점의 X좌표란 말이야. 하나를 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알파 베타 하지도 마.
한 근을 알려준 상황이니까 이건 당연히 집어넣어야지. 그지? 4-12 플러스 5 K가 0이구나. 이러면 K가 몇이야? -3. 됐냐? 됐지? 아, 그래서 이제 PQ 길이까지 구하러 가래. 네네네. K가 -3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8이죠. 됐지? 마저 풀어줍시다. 그래서 한 근은 예상대로 준대로 2 나왔고 나머지 한 근이 4네. 됐냐? 그럼 이것은 지금 더 두 점 PQ에 X좌표가 2개가 나온 거야. 됐지? Y좌표는 아무데나 구하자. 이왕이면 직선이 더 편하죠. 직선식이 지금 현재 K를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2 집어넣으면 Y좌표가 -1, 4 집어넣으면 Y좌표가 1이네. 공수2에서도 잠깐 했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냥 빨리 구해버리자. 몇이야? 4, 8, 루트 8, 2 루트 2. 됐냐? 우리가 공수2를 처음에 그나마 앞에 조금 한 게 이런 거라도 잘 하자 그러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는 거랑 뭐 내분점, 외분점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을 거고 직선 정도는 좀 잘 다루자라는 의미로 방학 때 공수2를 잠깐 했지.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 풀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범위를 나누게 되면 2차 부등식을 풀고 난리를 쳐야 되니까 그리는 게 낫고, 얘를 그린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알려준 기술로 정확하게 내가 무엇과 무엇을 그리는 건지 생각하면서 그려라.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 위에 있는 저 방정식을 이렇게 다시 분리시켜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이 실근을 파악할 거라는 방법이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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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 이거 그 절대값 붙은 거 제일 중요한 4번 유형 전체 붙어 있는 거지? 그치? X축이 있으면 밑에 있는 거 잡아다 머리채 딱 하는 이거지, 그치? 맞지? 그리고 아니다. 바로 그려봅시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먼저 그리자. 얘가 -1과 1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 문제 없지? 이걸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래도 이런 데는 찾아줘. 이 길이락 같은 거 꼭지점. 여기 원래 꼭지점이 -1이었어. 그지? 근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몇이야? 1이겠네. 됐나?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느낌 살려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게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부분에 간격을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막 졸라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당연히 없는데 이런 길이의 간격 크기는 좀 맞추자 그랬어. 왜냐면 요 정도가 1인 거잖아. 맞아? 요 정도가 1인데 얘도 요만큼이 1인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그 비율을 좀 적당히 맞춰서는 그려줘라 라는 얘기를 내가 합니다. 요렇게. 됐냐? Y축이 이제 여기 사이를 가로지르고 올라가겠지. 그래도 비율을 맞춰줘라 라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됐냐? 그 다음 내가 이거 색깔을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접어 올리는 거라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 안 접힌 부분과 접힌 부분의 관계식을 따로 작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 즉 여기 노란 양날개는 그냥 처음부터 이거 그린 다음부터 안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저기 그냥 얘네야. 근데 파란 거는 접어 올렸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라서 뒤집힌 경우잖아. 맞아? 즉 파란색 관계식은 정확히 부호가 반대인 관계식이 나올 거라고 그랬지. 됐냐? 요 부분의 식과 요 날개 쪽 관계식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됐지? 됐지? 그리고 이제 얘 하면 되겠네. 아,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야. 자, 잠시 색깔 조정이 있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랑 봐야 되는데 이거 상수함수다. 저기 a 더하기 1인데 a가 그냥 상수기 때문에 얘도 결국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얘는 쉽네. 이렇게 생긴 거면. 그치? 실근 4개가 어디야? 여기네. 근데 이거 하나만 돼? 이 안에 무수히 많지. 이런 경우엔 내가 어디를 찾으라 그랬고? 시작과 끝을 찾으라 그랬어. 시작과 끝 경계선 여기부터. 맞아? 요 사이가 되는 거지. 그 둘을 찾아야 된다 그랬지.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라인은 여기는 뭐 찾을 게 아니라 0이고, 지금 여기도 이미 다 구해놨잖아. 여기 몇 층이야? 여기 1층이지.
여기 1층인 거 알잖아. 요 사이에 지나가야 되는 거네. 누가? A 더하기 1이.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누가 지나가야 돼? A 더하기 1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끝까지 마무리 잘해. 따라서 A 더하기 1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확히 부등식을 세우시고 양변에 마이너스 1 해주시면 A의 범위가 나오겠네. 됐지? 지금은 요 빨간색과 노란색 구별하는 걸 딱히 쓰지 않았지만 이제 밑에서 쓸 거니까 다시 잘 생각하고 계십시오. 자, 얘 다음 갑시다.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대로는 그리기가 너무 안 이뻐. 즉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최대한 이용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관계식을 약간 이항해서 이렇게 고쳐줘야 유리하겠지. 됐냐? 이래야 저 왼쪽에 있는 거를 절대값 그리기 기술로 쓸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래프를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가 들어가야 되고. 됐냐? 요렇게 해줘야 그림을 그리기가 편하다잉. 됐지? 자, 그리고 얘 그릴 때도 봐봐. 일단 그냥 그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x절편이 뿔마 루트 2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됐어? 근데 y절편은 마이너스 2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내가 아까 지키라는 게 최소한 이런 건 지키라고.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루트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말이 돼? 너무 말 안 되는 비율로 그리지 마. 그래도 대소관계, 길이의 대소관계 정도는 지켜서 그려라. 이만큼이 루트이면 마이너스 2는 그거보단 더 내려가야 좀 더 길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꺾여 올리면 좀 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지. 요쯤을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로 설정하고 2는 그거보다는 좀 적당히 크게 이렇게 설계합시다. 됐지? 그래서 됐지? 이렇게 그려주면 아이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 그린 거지. 됐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루트 2, 여기가 2. 됐지? 자, 이번엔 비교할 직선이 기울기가 존재해서 이제 이게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디로 돌아야 돼? 이렇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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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기울여줘봐.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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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됐지?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한 점에서 플러스 한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한 칸 갔을 때 플러스 한 칸 간 정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찾는 거죠. 즉 여기 지나갈 때 요거 정확히 3개지. 이거보다 좀만 더 뜨면 4개. 그리고 이건 이제 위에서 내려와 보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빨간색에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 그 순간이 3개 됐어. 그림으로 잘 찾아야지. 됐냐?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대소관계도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이거를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이런 거 루트 2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대충 그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은 직선 생각하다가 이상해질걸? 잠깐만. 여기 지나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나? 이런 관계들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 지금은 확실한 게 이렇게 그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가 루트 2면 y절편이 루트 2겠지.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이렇게 통과하는 게 확실하지. 그림 잘 그려놓으니까. 헷갈릴 게 없지. 맞아? 됐어? 그래서 이런 길이 관계들은 어느 정도는 지켜서 그려야 되며 직선도 그따가 약간 휘어지는 거 괜찮아. 최대한 기울기는 잘 생각하면서 풀라고 하는 거야. 그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괜찮네. 따라서 일단 자 하나씩 찾아볼까? 여기지 여기. 요 자식 3개. 그 다음 오늘 직선이 좀 되는데? 이렇게 2개 됐냐? 요거를 1번 직선, 요거를 2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자, 하나씩 특징 좀 말해볼까? 1번 직선은
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직선이야? 여기 지나가는 직선. 그치? 즉 루트 2, 0을 지나가는, 지금은 여기 쓰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왜냐면 y절편도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k가 루트 2겠지. 뭐 이거 집어넣어도 되고. 됐나? 됐나? 따라서 1번 직선에서의 k 값은 루트 2가 되겠네. 자, 그럼 2번 직선의 특징, 이게 이제 중요하지. 접할 때야. 누구랑? 노란 게 아니라 빨간 거랑 접할 때야. 그래서 아까 전에 노란 부분과, 그러니까 안 접힌 부분, 접힌 부분식을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2번 직선은 요 직선과 빨간 쪽 관계식 뭐라고 써야 돼? 얘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뺏겨진 부분이야. 그러니까 접힌 거잖아. 맞아?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얘네 둘이 접하는 겁니다. 요 노란 게 아니라. 됐냐? 됐지? 이걸 만약 노란 거랑 접하는 걸로 계산하면 그거 여기 찾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접하는 이거 찾는 식 나와. 알겠지? 빨간 거랑 해야 돼. 따라서 요거가 접한다. 이렇게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얘가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써도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반땡 제곱하면 여기 몇이야? 4분의 1이지. 이런 거는 뭐 판별식을 왜 쓰니? 빨리빨리 합시다. 4분의 9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2번 상황에서의 K값은 4분의 9. 부등식 마무리만 잘 합시다. K의 역할이 파란색 직선에 Y절편이기 때문에 루트 2보다 커야 되고 4분의 9보다 작아야 되는 그림 맞지? 맞지? 따라서 마지막 뭐야? 모든 실수 K값의 곱이네. 아 잠깐만. 아 세실근이잖아. 그럼 이런 뭐야? 세실근이면 그냥 정확히 얘랑 얘네. 그냥 딱 얘랑 얘네. 됐지? 됐지? 세실근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랑 이거가 정답. 됐지? 됐지? 요 그림 하나 그려져 있으니 이거 하나 갖다가 다 해볼까?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4개의 실근을 찾는 범위를 구해라 그랬으면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내가 본 루트 2보단 커야 되고 얘보단 작아야 된다가 되는 것이. 요 사이에서 4개잖아. 맞아? 딴 데 더 있나 확인하고. 더 있어? 없지? 없지. 자, 그 다음 2개는 어때? 요 바로 밑에 문제가 2개거든? 이거 너네들이 풀어봐라. 난 여기서 해볼게. 기울기도 약간 얘는 기울기가 이건데 밑에 문제는 아마 기울기가 이걸 거야. 그 정도만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너희들이 해봐. 여기서 해보자. 만약에 교점 2개인 범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하나 보이는 거 있잖아. 여기 위에. 그러니까 어디보다 커야 돼? 얘보다 위로 가야 되지. 얘가 K가 몇인데? 4분의 9야. 따라서 2개인 범위는 일단 K가 4분의 9보다 커야 되겠네. 됐냐? 여기가 2개 맞지? 더 없어? 더 있지? 여기. 즉 얘보다 밑에 내려가도 2개야. 근데 이게 마냥 밑에도 안 돼. 여기보단 커야 돼. 맞아? 아, 1개 더 찾아야 되네. 근데 이것도 금방 찾지 않아?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이면 얘 기울기라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일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요 3번 직선, 요 3번 직선의 K값은 마이너스 루트 2일 거 아니야. 맞냐?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단 커야 되고 루트 2보단 작은 요 사이에서 교점이 2개겠네. 따라서 요거 또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다 라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교점 2개 찾아라 그랬으면 요렇게가 정답이 되겠네. 됐지? 그래서 밑에 문제가 딱 2개 찾으란 문제니까 그거 너네들이 바로 해봐. 알겠지? 자, 최대 최소를 해보도록 하지. 결국 최대 최소 구할 때 내가 맨날 방학 때 쓰던 거 기본 법칙 잘 기억하시고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다는 아니야. 당연히 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음과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풀어라 그랬단 말이지. 구하는 대상이 있을 거야. 당연히 뭐 면적의 뭐 최대값을 구해라, 둘레의 최소를 구해라, 뭐 어디에 최대값을 구해라, 판매량의 최소값을 구해라, 판매량이 최대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구하는 대상을 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로 할 일이 구하라는 그것을 갖다가 한 문자로 식을 딱 세팅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선생님 문제에 문자가 없어요. 그럼 그걸 네가 잡아야지. 뭐 여기 길이를 x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그 다음 그렇게 한 문자로 완성이 됐으면 이제 y는을 붙여서 또는 뭐 fx를 붙여도 되고 하여간 중요한 건 뭐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최대 최소의 보통 일반적인 기본 풀이 방법.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이참수에서 딴 건 다 몰라도 축은 좀 잘 찾자 그랬지. 축 찾는 방법 우리 이제 통일했잖아. 어떻게 하자?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하시고 두근의 합을 반으로 나눈 게 축이라 그랬지. 왜? 이참수 관계 보면 알잖아. 축이라는 건 결국 두 근의 정중앙이야. 그냥 이제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자 그랬어. 됐지? 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외워도 좋고 그게 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두 근의 합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 한 번 더 나누니까 이제 그 공식도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고. 됐냐? 됐지? 따라서 축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항상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잘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무리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이 참수라 하더라도 축은 구해야 돼. 자, 이러면 축이 뭘까? 일단 두근의 합을 먼저 딱, 두근의 합. 이건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해서 알잖아. 두근의 합 뭐야? 2분의 3k가 두근의 합. 여기서 한 번 더 2분의 1 나눠주면, 즉 2분의 1을 곱해주면 4분의 3k라고 축은 언제나 잘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참수에서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릴 때 이 축 말고 X축, Y축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딱히 안 그려도 돼. 괜히 니만 헷갈려. 필요 없어. 됐나? 됐지? 요 정도면 최대 최소 기본 끝. 가자. 자, 다음 이 참수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이런 함수 모양들은 이미 2번부터 출발이라 보면 돼. 함수는 이미 이렇게 완성이 돼 있잖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뭐 활용 이때 갔을 때나 이제 1번부터 출발인 거지. 그치? 따라서 이런 건 더 쉽지. 최고차항계수도 알려져 있네.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네.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겠냐? 여기겠지. 됐냐? 즉 여기를 지금 x가 1일 때 최소값, 수학에서 요 값이란 말은 y값이라고 제발 잊지 마십시오. 정의가 그래. 즉 여기 최소값 2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점의 y좌표를 2라고 알려준 것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지금은 이 문제는 꼭지점을 알려준 거라고 해석하면 될 것이고 그냥 이 참수 바로 세우면 되겠네. 최고차항계수가 2니까 2 잘 가져오시고 1,2가 꼭지점인 이 참수식 딱 써주면 끝. AB 구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저 AB 구하려면 전개만 한번 해주면 되겠네. 자, 전개하면 플러스 4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 B 값이 4. 문제 없지? 됐냐? 다음. 괄호 2번. 이번엔 최고차항계수에 미지수 A가 박혀 있는데 최대값 준 걸 봐서 개형이 확정이네.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야 최대값이 존재하는 그림이야. 그치? 즉 여기에 최대값, 여기에 계산 y 값을 3이라고 준 거네. 그럼 우린 축만 찾아줍시다. 자, 제 축 몇이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그치?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A는 약분되잖아. 그걸 한 번 더 반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 축이겠네. 됐나? 따라서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인데 이거는 저기 어차피 주어져 있는 함수에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는 게 더 낫지. y에 3 집어넣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어넣으면 그냥 a값 바로 나오겠네. 됐냐? 자, 많은 걸 알 수가 있어. 이 참수를 아무것도 안 알려줬는데 일단 가에 의해서 최대값이라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지. 개형은 이렇게 생겼으며 x가 2일 때가 여기일 거고 최대값 7이 y좌표가 7. 따라서 지금 꼭지점 2,7 알려준 거라 지금 fx 형태가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abc는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최고차항 계수는 가지고 오자.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식을 먼저 세우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겠지. A를 구할 힌트가 나겠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래요. 이러면 A 값은 2네요. 됐지? A가 2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전개해주면 BC 나오고 끝. 다음 괄호 2번. 얘도 최소값이네. 범위가 있는지는 잘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최소값 가지려면 이 그림밖에 없지.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다. 즉 꼭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알려준 거야. 따라서 fx 최고 참계수는 우리가 잡읍시다. 그리고 식을 세워주면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 A를 구할 힌트가 나 힌트라. 1 집어넣으면 10이래. 1 집어넣으면 4a-2가 10이다. 따라서 A 값은 넘어가면 12니까 4, 30이잖아. A가 3. 즉 A가 3이고 지금은 전개를 안 해도 되지? 구하라는 게 F0이라 그냥 0 집어넣으면 정답은 1이네. 됐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그냥 대표 유형 중에 하나지 저런 것도. 최대값의 최소값 구하기, 최소값의 최대값 구하기. 말만 들으면 헷갈릴 것처럼 생겼지만 근데 뭐라 그랬어? 님들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끊으라 그랬잖아. 항상 수학 문제도 영어처럼 마찬가지야. 쫙 문제를 읽다가 어느 순간부터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으면 좀 끊어. 아, 일단 요만큼은 내가 알아들을 거니까 여기에 맞는 행동을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즉 얘도 뭐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아. 그냥 fs의 최소값을 GA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최대를 구해라. 뭔 소린지가 알아들어지고 해야 될 일이 정리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fx의 최소값을 써봐야 되겠다 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최소값 구하러 가자. 자, 축 구해라. 축만 잘 구해도 반 이상 먹고 가. 축 몇이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a니까 다시 2로 나눠주면 축이 마이너스 a겠네. 그래프 개형은 최고 참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럼 여기 한가운데가 x값이 마이너스 a고, 그럼 최소값은 여기에 y좌표가 최소값이 되겠네. 됐냐? 됐지? 즉 마이너스 a를 숫자는 아니지만 집어넣으면 그게 최소값으로 표현되겠네. 마이너스 a를 저기다 집어넣읍시다. 몇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니까 최소값이 이렇게 작성이 되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됐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남은 문제를 마저 읽어봐. 최소값을 GA라고 하자. 아니 그냥 이름만 붙여준 거야. 얘를 GA라고 하자. 이름만 붙여준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얘를 그냥 GA라고 이름만 붙여준 거지. 그치? 됐냐? 이게 너무 이쁘니까 얘한테 뭐 뽀삐 뭐 이렇게 이름 붙여준 거야. 그지?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서 보니까 GA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제 이제 이죠.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게,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냥 문제 두 개가 단순하게 붙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A를 X축처럼 생각을 해서 Y축이야 그대로일 거고, 이런 좌표평면이라 생각하면서, 즉 A를 X처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치? 축 뭐야? 축 뭐야? 축은 지금은 이제 A는 이라고 관계식을 써야지. 축 몇이야? 두근의 합이 2야. 반으로 나누면 1이네. 축이 1. 그러면 쟤는 최고 참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축의 관계식이 A가 1이고 최대값은 여기일 것이니까 A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됐지? 밑에 2번도 똑같은 형태니까 해보시고요. 됐냐? 됐지? 그래서 최대치수 찾을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림 잘 그리시면서, 즉 그림, 축하고 범위 두 가지만 잘 신경 쓰면서 최대 최소 구해 주십시오. 지금 푼 건 범위가 다 없었어.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렸으면 여기가 최소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최대고, 맞아? 그런데 이제 범위가 잘리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잘리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지.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최대 최소 구할 때 범위가 나와 있는지,
범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거 다 이잡듯 다 긁어가지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숨겨놓진 않고 앞에 대놓고 나와 있네. 자, 해보자.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축만 찾고 끝이 아니라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돼. 이 자식의 최소값을 알려줬으니까 가자. 축이 몇이야? 축이 1이네. 이제 축 바로 찾는다. 문제 없지?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좀 널찍하게 그릴게. 여기 한가운데가 1이야. 범위 자를 때는 간격만 잘 생각해라. 여기가 1이야. 0하고 3이잖아. 그러니까 0이 조금 이 정도 된다 치면 3이 간격이 더 멀리 잘리겠네. 맞냐? 그럼 간격만 잘 지켜서 잘라라. 됐냐? 따라서 뭐 0을 뭐 적당히 한 요쯤 내가 잘랐다고 친다면 3은 그거보단 좀 더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적당히 이 높낮이 구분은 확실히 되게. 즉 여기를 내가 0이라고 설정했으면 3은 그거보다 멀게 자르면 될 거고, 따라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남는 거지. 요거만 남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높은 데가 최대값이고 가장 낮은 데가 최소값이 되겠지 뭐. 지금은 최소값을 마이너스 3이라 줬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이네. 됐냐? 즉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 여기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네. 됐냐? 그럼 힌트는 결국 뭘 쓰라는 거야?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됐냐?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저 이차함수가 완성이 됐고, 지금 최대값도 구하래지. 최대값도 구하래지.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죠. 여기 Y값 계산하면 되겠네. 됐냐? 뭘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되네. 3을 집어넣으면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최대값이 되겠네. 됐지? 다음 밑에 얘도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자 축부터 찾아볼까? 축이 몇이니? 마이너스 1이네. 최고차항계수는 음수니까 뒤집힌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가운데 마이너스 1 잘 잘라주시고, 범위 잘라보자. 1하고 4야. 야, 이러면 이쪽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 최소값 범위 안에, 해당 범위 안에 꼭지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꼭지점을 신경 쓸 게 아니야. 이것만 남잖아. 그치? 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4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가 지금 5라고 알려준 거네. 여기를 5라고 알려준 거네. 다시 말하면 1 집어넣으면 5다 알려준 거네. 1,5 알려준 거지. 그치? 집어넣읍시다. x에 1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5다. 따라서 K값이 8. 따라서 이차함수 완성.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최소값도 구하래. 최소값은 여기지. 4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따라서 4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 최소값이 되겠네. 다음 379번. 자, 또 오랜만에 나왔다고 또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고. 응? 딱 보면 뭐 알려준 거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루트, 분수 형태의 루트를 합체하거나 분리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게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지. 따라서 범위를 합쳐서 써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렇게네. 또는 분자가 0까지 되는 거지. 분모는 0이면 안 되고. 됐냐?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합체해서 놔둬도 되겠네. 이렇게 놔둬도 되겠네. 됐냐? 따라서 일단 그냥 오랜만에 나온, 오랜만이냐 이게? 하여간 복소수의 법칙에 따라 범위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었을 뿐이니까 범위 잘 잘라주시고. 됐나? 즉 이게 좀 이따 자를 때 왼쪽은 색칠이지만 오른쪽은 구멍 뚫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해라. 뭐야? 축이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딱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한가운데가 1일 것이고,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이기 때문에 지금 3이 더 가깝지.
마이너스 3이 더 멀리 있겠네. 됐냐?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 대신에 이제 잘릴 때 마이너스 3 쪽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색칠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지만 여기는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여기 구멍 뚫린 게 딱히 상관없지? 어차피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알고 있어. 만약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어. 잘랐더니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러면 여기가 가장 높긴 한데 구멍 뚫려 있잖아. 이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최대값 없음이야. 정의가 안 된 거지. 됐냐? 최대값 없음이야. 이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구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가 다 구하는 거지. 여기가 최대값 m이라고 그냥 표현해봤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죠. 몇이야? 18 플러스 12 플러스 5니까 35네. 최소값은 여기입니다. 소문자 m으로 최소값을 간단하게 표현해봤습니다. 1 집어넣어야 최소값. 그치? 1 집어넣으면 3인. 됐지? 자, 다음 밑에 380번. 그러다가 이렇게 그림이 지금까지는 계속 그림이 하나로만 결정이 됐는데 문제 풀다 보면 잠깐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순간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뭐 수학에서 그 정도면 나눠서 해. 케이스를 분류하란 얘기야.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그냥 다 나눠서 하라고.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일단 방정식 fx는 0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fx가 2차식일 거라 요거는 2차 방정식이겠네. 됐냐? 그럼 2차 방정식에 두근을 줬으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역으로 찾을 수 있지? 빠르게 하자. 근계수 쓰자 그냥.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fx 형태 찾을 수 있겠네. 자, 일단 순서는 이렇지. 최고차계수를 잠시 1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5인 거 딱 써주고 당연히 최고차계수는 지금 안 알려진 상태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잡는 거 방정식에서 계속 보여줬지. 됐냐? 됐지? 자, 그래서 축까지는 나와. 축 몇이야? 마이너스 2야. 근데 지금 뭘 몰라? 얘 부호를 몰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지를 알 수가 없어. 심지어 범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범위가 없었으면 최소값 100%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어도 범위 뚝뚝 끊으면 최소값 생겨.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생각조차 안 하고 당연히 양수인 것처럼 풀면 당연히 틀리는 거야. 지금은 나눠서 해줘야 되겠네.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경우 이러면서 진행해줘야 되겠네.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 여기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2고 범위가 0부터 5라서 이러면 야 0부터 5면 이렇게 아니야? 맞지? 0부터 오면 이렇게 잘리는 거라 그래프가 요거만 남겠네. 요 노란 거만 남겠네. 됐냐? 따라서 그럼 알려준 게 뭐냐? 최소값이 마이너스 40이래. 여기네 여기. 됐나? 즉 F0이 마이너스 40. 따라서 F0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0이다. 따라서 A 값이 8이고 끝까지 확인해. 8 가능인가? 우리 A 양수로 놨잖아. 8. 삽 가능. 그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도 해야지. A가 음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 가운데 축이 마이너스 2고 여전히 잘리는 건 당연히 이렇게 잘리는 건 똑같고 대신에 이제 개형이 약간 떨어지는 개형으로 바뀌네. 됐냐? 이러면 최소값은 여기가 되죠. F5가 최소값 마이너스 40이다 라는 힌트로 바뀌겠네. 됐냐? 그럼 F5는 집어넣으면 몇이냐? 25 더하기 20, 45, 40. 40A가 마이너스 40이다 이렇게 되네. 이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문제 없네. 됐지? 따라서 지금 현재 fx가 이래서 f-6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하라고 한 거네.
왜? 지금 찾은 fx가 두 개거든. a가 8인 경우랑 그 다음에 방금 마이너스 1이었나? 마이너스 1인 경우랑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란 얘기지 뭐. 됐지? 요따 마이너스 6 집어넣은 거랑 요따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랑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됐냐? 자, 이 다음 장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즉, 지금은 케이스가 두 개지. 케이스가 더 나뉠 수도 있어. 잘 봐라. 지금까지 푼 문제, 그러니까 흐름을 봐. 그냥 개념적인 흐름을 봐. 범위가 없으면 정말 쉬운 문제야. 맞지? 그치? 범위가 있으면 지금처럼 잘 그려서 하면 돼.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축은 알려줬거든. 됐냐? 근데 이제 축을 모르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다 분류해줘야 돼. 왜냐? 만약에 축을 몰라, 지금. 만약에 축을 몰라. 축을 모르면 너네들이 좀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아? 만약에 축을 모르는 상태로 범위만 나와 있다 쳐봐. 그럼 이렇게 잘릴 때 최대 최소랑 이렇게 잘릴 때랑 아니면 이렇게 잘릴 때랑 다 그때 최대 최소가 다르지 않아? 맞지? 그럼 그걸 다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 됐냐? 됐지? 그런 상황이 오면 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세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서 세 문제 또는 네 문제 그렇게 푼다 생각하면서 잘 나눠서 단 계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봐. 범위는 나와 있어. 이번에 2차 함수 생긴 걸 보니까 하면서 이제 축을 띡 하고 구해보면 축이 몇이야? A네. 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최우창께서 음수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축을 몰라서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잘릴지 이렇게 잘릴지를 모르잖아. 그때마다 최대 최소가 다 다른데 그지? 다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다 나눠서 하도록 하겠어. 나눌 때는 그냥 뭐 식으로 막 A가 0보다 크고 작고 그렇게까지 쓸 수 있으면 물론 뭐 좋겠지만 괜찮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 보면서 해. 그림 보면서. 예를 들면 뭔 소리냐. 자, 하나씩 잘 나눠서 해. 자, 1번.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이거는 뭐 진행하는 순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하거든.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 나는 뭐 보통 이렇게 하거든. 뭐 해설지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건 뭐 니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여간 나눠야 되는 상황 잘 나눠주시면 된다. 됐냐?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1과 1 범위가 이렇게 좌측에서 잘린 경우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 보면서 풀어. 그림은 잘 그려. 그러니까 식으로 A의 범위를 쓰진 않더라도 그림에는 표현을 해 놓으라고. 아이고 씨. 그림에는 표현을 해 놓으라고. A가 1보다 큰 그림이야. 그치? 그러니까 좀 이따 막 계산했는데 A값 마지막에 맞춰봐야 돼.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냥 그렇게 찾아주면 되니까. 됐냐?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잘리게 되면 여기 진하게 내가 노란색으로 이 부분만 그래프가 남게 되고 최대값은 어디가 돼? 여기가 최대값이 되지. 됐냐? 따라서 이런 경우에 최대값은 1 집어넣은 게 최대가 되네. 즉 F1이 최대가 되고 그것을 2라고 알려준 게 되는 거네. 됐나? 시킨 대로 잘 하자. 자, F1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가 2다. 이러면 A 값이 3인가? 됐냐? 됐지? 그리고 말 되나 확인. 여기가 3인 거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하지? 문제 없지? 잘 데리고 있어. 됐냐? 이런 식으로 잘 차근차근 나눠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엔 뭐 할 차례? 범위가 꼭지점을 끼고 잘리는 거 해볼 때가 됐네. 자, 근데 이거도 잘 봐라. 이거도 실은, 자, 일단 하나 잘라보면. 그러니까 꼭지점을 끼고 자르는 게 요렇게랑 요렇게 잘릴 수 있지. 됐냐? 그런데 실은 이거는 요 문제마다 달라.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어. 자, 꼭지점을 끼고 잘리는 것 또한 종류가 두 가지야. 뭔지 알겠어? 마이너스 1이 좀 더 축에 붙어 있고 1이 좀 더 멀리서 잘릴 수도 있잖아. 맞아?
즉 이렇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남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남는 거야. 다행히 이 문제는 이거를 구분을 안 해도 돼. 왜? 알려준 힌트가 최대값이잖아. 그럼 결국 이 그림이어도 최대는 어차피 여기야. 이렇게 잘려도 최대는 어차피 여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제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 문제가 최소값을 알려줬으면 이 그림이면 최소값은 여기고 이 그림이면 최소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됐냐? 시험 때 이런 거 시키면 당황하지 말고 다 하면 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어차피 최대는 여기니까. 뭔 소린지 알겠지? 지금은 안 해도 돼. 자, 이렇게 되면 최대값은 이제 여기 꼭대기가 되겠네. 여기 꼭대기가 최대값이 되고 꼭대기는 이제 A를 집어넣은 값이지. 맞아? 요 A가 2다라는 힌트가 되겠네요. 자, A 집어넣읍시다. 이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A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가 2다가 되는 거네. 됐지?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죠. 2를 넘겨서 인수분해까지 해주시면 지금 현재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네. 둘 중에 말 안 되는 거 확실히 하나 있지. 누구? 2 안 된다. A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2가 돼? 마이너스 1은 이거는 가능하지. 왜냐면 여기 딱 여기 붙어 있는 경우잖아. 가능은 한 그림이야. 맞지? 따라서 요거 잘 가지고 있읍시다. 됐냐? 그 다음 라스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남은 게 뭐야? 이제 오른쪽 구석탱이에서 잘린 경우만 하면 되겠네. 따라서 이번에 마지막에 할 거는 이제 오른쪽 구석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잘린 경우 하면 되겠네. 이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남을 거고. 이러면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 되지. 그치? 여기가 최대값이 되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다라는 힌트가 되게 되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2다. 자, 이러면 a 값이 몇이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네. 자, 이거 얘랑 중복인 경우라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 같은 그림이야. a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잘린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즉 여기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나오네. 문제 없지 둘 다.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3이 지금 나올 수 있는 a의 값들이 되겠네. 됐냐? 됐지? 그대로 381번 똑같은 스타일이니까 해보시도록 하시고. 자, 다음 장. 지금은 이제 축을 몰랐지만 미지수는 당연히 자유롭게 갖다 박을 수 있다. 다음 장이 아니라 밑에. 미지수는 당연히 어디든 갖다 박을 수 있어. 그대에 맞는 행동들을 잘 해주시면 된다. 상황을 나눠야 되면 나눠서 하면 되고 아니면 감사한 거고. 자, 382번. 지금은 보자. 얘는 다 나와 있어. 여기 오른쪽 범위를 모르네. 됐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알겠지. 뭐 그림 그리는 거라고 해. 그치, 그리는 거지. 축 찾자. 축 몇이야? 마이너스 2네. 최고 참개수는 양수가 확정이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축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다행인 게 얘는 뭐 범위 안 나눠도 되겠네. 왜냐면 0, 오른쪽은 0이잖아. 범위의 좌측이 좌측 부분이 0이라서 이게 야 0은 확정 아니야? 됐냐? 얘는 그냥 이거 확정이네. 아예 다행이네. 오히려 위에 문제보다 이게 훨씬 쉽다. 범위 상황 나눌 필요가 없잖아. 케이스 분류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러면 얘는 이렇게만 남는 거고 알려준 게 뭐야? 최대값이 5가 되라. 여기를 5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니까 A 넣으면 5다. 이거 하라는 소리지. A 집어넣으면 A제곱 플러스 4A가 5다. 자, 5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까지 딱딱 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5 또는 1인데 그림 보면서 찾는 거야. 어느 게 답이야? 1이 답이야. A가 여기 있잖아. 0보다 커야 되잖아. 답 2번은 여기 왼쪽에 A가 박혀있고 오른쪽은 6이네요. 그럼 일단 저 자식 2번 축부터 찾아주자. 2번에 축은 몇이야? 2네. 됐죠? 축이 2고 최고 참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2입니다. 됐냐? 자, 6까지는 확정이야. 됐냐?
그러니까 이번엔 좀 나눠줘야 돼. 왜냐면 이제 A가 이렇게 잘릴 때랑 꼭지점 넘어가서 잘릴 때랑 다르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고 최대값도 언급하고 있어. 즉 지금 이렇게 잘릴지 꼭지점 넘어가서 잘릴지 여기가 여기까지 갈지 이런 거 생각해 줘야 되네. 맞아. 근데 다행인 게 얘는 지금 fx식 자체가 완성이 돼 있거든. 이러면 여기 한번 찾아볼 수 있겠지. 여기는 한번 구해보자. 여기 꼭대기 몇 층인가. 됐냐? 무작정 나누기보다 일단 그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빼내보자고. 2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7이니까 야 여기 15다. 야 이러면 A 어딘지 알겠네. 왜냐하면 문제에서 최대값 13이라 그랬거든. 근데 만약 요 왼쪽에 A가 그러니까 6은 여기 확정이고 2가 여기 있으면 6은 여기 있지. 만약에 A가 이렇게 잘리면 이러면 최대가 여기가 되지. 그럼 15여야 하잖아. 근데 문제에서 13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뭔 소리야? 얘가 이렇게 꼭지점을 넘어가서 잘리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 앞에서 잘려야 되는 거겠네? 됐냐? 얘가 포함되면 안 되지. 문제에서 최대값 13이라고 못을 박았잖아. 아 따라서 A가 여기구나. 꼭지점까지 안 가는구나. 이렇게 남는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가 13이구나 까지 나오는 거야. 여기가 13이구나. Y값이. 힌트는 이렇게 발굴이 되겠네. 즉 A 집어넣으면 13이다 라는 힌트를 주어진 거네. 힌트가 주어진 거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7일 거고 이거는 뭐 6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죠. 뭐 맞으니까 마이너스 17이라 했겠지. 우리는 A 넣으면 13 해야 되겠네. 따라서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7 이것이 13이다 하고 요거 풀어주시면 A값이 나올 것이며 A값 나왔을 때 이제 그 범위까지 잘 6은 0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이니까 이러면 이거 A값이 1하고 3이죠. 자 1하고 3 중에 뭐가 맞아? 3이 맞지. A의 위치가 여기 있잖아. 2랑 6 사이잖아. 맞냐? 따라서 A 값은 3이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자, 3번을 가면 이런 힌트 같은 것도 놓치지 말고 잘 보도록 해. 3번 가면 그러니까 아직은 얘가 왜 줬지 싶겠지. 그럼 뭐 좀 진행해보면 알겠지. 일단 축은 찾아주자. 이 참수가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 축 구해줍시다. 축이 x는 몇이야? 2네요. 됐냐? 제곱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축이 2라서 이 가운데 라인이 2. 자, 그 다음 이제 구간에 1만 확정이고 A를 몰라. 그럼 1은 일단 요쪽일 거거든. 1은 왼쪽이겠지. 됐냐? A가 이제 또 아니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고. 됐냐? 이제 이 힌트 왜 줬는지 알겠냐? 아, 경우의 수를 좀 줄여줬네. 그러니까 원래 A가 여기 잘리는 거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는데 A가 2보다 크다라는 힌트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경우는 안 해도 되지. 그치? 그런 힌트 준 거네. 그치? 아주 소중한 힌트야. 자, 감사의 메시지 하나 날리고 2를 이제 여기다 잘린 경우, A죠. A를 이제 여기서 잘린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뭐 여기서 잘릴지 더 갈지 이제 또 그것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알려준 걸로 진행 좀 해봅시다. 최소값을 알려줬어. 최대는 구해야 되는 거고. 최소니까 만약에 A가 여기서 잘렸다면 최소값은 여기가 될 것이야. 여기 몇 층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 1 집어넣어봐라. 몇이야? 6. 오, 야, 1 집어넣으니까 여기 1이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아?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 그랬는데? 즉 A가 이렇게 축보다 좀 더 가깝게 잘리게 되면 최소값이 여기에 잡힐 거고 이러면 문제가 말이 안 돼. 됐냐? 아, A가 어디에 잘려야 되는지 알겠니? A가 훨씬 뒤로 가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됐어? 지금 여기가 1층인 게 뽀록이 났기 때문에 A는 훨씬 뒤로 가야 되네. 그래서 그래프가 1보다 더 낮은 지점에 최소값이 잡혀야 얘가 마이너스 5다가 가능해지네.
그래서 A 넣으면 마이너스 5다라는 힌트를 얻는 거고 A 집어넣으면 플러스 8A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다 딱딱 지워지고 2까지 딱 깔끔하게 약분 한번 시켜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값은 0하고 4 두 개 나오네요. A는 0 또는 4. 그러나 문제에서 또는 그림을 봐도 알고 얘는 안 되지요. A 값은 4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A는 4. B도 구하래. B는 뭔데? 최대값. 자, 이렇게 잘린 거 확정이면 최대값은 여기잖아. 이거는 2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몇이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자, 이번에도 이차함수가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언급하고 있으니 축 찾아줍시다. 축이 뭐야? A네. 자, 근데 가 힌트에서 의미 있는 힌트 준 게 꼭지점이 1, 4분면이래. 다시 말하면 지금 꼭지점의 좌표의 부호를 양쪽 다 플러스라는 걸 알려준 거지. 다시 말해 이제 축의 부호 알려준 거네. 즉 이 가 힌트에서 우리가 찾은 축 A값 양수인 거 힌트 준 거지. 됐냐? 그 다음 축이 나와 있으니 자 꼭지점도 한번 찾아볼까? A, 이렇게 될 거고 주어진 2차식에 A를 집어넣어 보면 뭐야? 다 주어지잖아. 아, 그냥 Y좌표 1은 확정이네. 그럼 뭐 딱히 뭐 할 거 없네. 됐냐? 확인만 했네. 1, 4분면 맞구나. 됐냐? 자, 그럼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자. 잘라야지 또. 최고참대수는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여기가 A. A가 양수인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지금 0은 어디 있는지 알아. 적어도. 됐냐? A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0이 여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안 그랬으면 또 아까 처음에 풀었던 문제처럼 범위 다 나눠야 될 뻔했어. 다행히 이제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0은 이쪽 확정. 1만 모르는 상태네. 따라서 이건 또 이제 나눠서 해줘야 되겠네. 자, 나눠줘야 되니까 0을 좀 넉넉하게 여기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1이 여기 있는 경우 먼저 해보자. 1번. 이건 이제 요건 진짜 나눌 수밖에 없지. 1이 이렇게 있는 경우 가봅시다. 이러면 그래프가 여기만 남아요. 알려준 게 최소값 5라 그랬으니까 이러면 이제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 됐나? 그치? 1 집어넣은 게 최소값이 되겠네. 1 집어넣자. 1-2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이고 이것을 5라고 알려준 거네. 자, 방정식 풀어주면 뭐야? 이거에 빼기 3. 따라서 a 값이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양수잖아. 3 되나? 여기가 3인 거 문제 있어? 문제 없지? 여기 3 괜찮네. 따라서 a는 3 확인.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확인해 봐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여기가 a인데 0이 요 짝이고 1이 넘어간 경우 할 차례네. 1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남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서 끊기는 거 더 가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최소값은 어쨌든 여기가 확정이니까 계산을 좀 더 해보자. 여기가 5라고 준 거네. A 넣으면 5다 힌트 준 거네. 근데 야 A 넣으면 몇인지 우리 알지 않냐? A 넣으면 몇인지 아까 계산했어. 모순이야. A 넣으면 1인데 여기가 5라고? 뭐야? 안 되지. 안 되지. A 넣으면 1인 거 알아.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5다라는 겹쳐. 최소값 5라고 그랬는데. 그지? 따라서 이거 불가능. 이거만 가능. 됐냐? 모순이 발생하지. 범위가 일로 넘어가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데 여기가 5다라는 힌트가 나가 되는데 실제로 A 집어넣으면 1이거든. 모순. 자, 여기가 중요해. 여기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자 봐라. 보면 함수 다 나와 있어. 믿을 수 없지? 최소값 구하래. 그럼 그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2차식이 다시 제곱이 돼 있어서 저게 최종적으로 저대로 전개를 하면 4차식이 돼. 물론 나중에 미적분 되면 3차, 4차 함수도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그려서 구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못하겠지. 나중에 배워도 그렇게 안 해. 지금 알려주는 방법이 더 편하지. 따라서 이거는 일단
치환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치환까지는 많이 해봤어가지고 익숙할 거야. 맞지? 근데 내가 평소에 말할 때, 치환할 때, 얘들아, 치환할 거면 내가 무엇을 치환했는지, 치환식을 꼭 쓰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지. 특히 여기에선 저 치환식 갖다가 뭘 해야 돼서 저거 생략하고 문제 풀면 틀릴 수 있습니다. 됐냐? 따라서 지금 하려는 게, 그러니까 봐라.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함수 관계식을 세울 때 y랑 x를 주로 쓰는 이유는 그냥 많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니까. 맞아? 뭐, 요 정도 가볼까? 그치? 이래놓고 얘를 갖다가 x랑 y를 변수라고 생각하고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는 의미는 가로축을 x축이라고 놓고 세로축을 y축이라 놓은 뒤에 이렇게 저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변수는 문제에 따라 설정하기 나름이야. 아까 앞에서도 잠깐 했어. 아까 A로 된 식 가지고 그림 그렸었지.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야 A 한 다음에 대신 그러니까 A가 상수로 설정돼 있으면 저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애야. 됐어? 근데 문제 풀이다 보면 요 A를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 경우는 달라지는 거 없어. 단지 가로축을 A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나머지는 똑같아. 됐냐? 마찬가지로 X쪽이 아니라 Y쪽에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Y 대신에 변수로 야 잠시 Y를 T라고 생각하자. T를 변수로 놓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 없어. 축의 이름만 바뀌는 거지. 됐냐? 이런 작업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거고. 됐어? 그 다음 우리가 치환할 때 앞에 단원에서 치환한 적이 많이 있거든. 근데 치환할 때 그때는 치환할 때 지금 잠시 후에 설명할 이런 행위들을 안 했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치환할 때 이런 식으로 2차식을 치환하게 되면 자, 첫 번째 x에 대한 별 말이 없으면 그럼 보통 수학에서는 이제 실수로 잡습니다. 별 말 없으면 기본 세팅이 실수야. 그럼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팅해 놓은 채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t도 실수가 돼. x가 실수 전체면 저렇게 치환하게 되면 t도 실수 전체야. 왜 그런지 알겠어? 여기에다가 수많은 실수를 다 집어넣으면 t값 또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모두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건 당연히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즉 t를 변수처럼 생각하고 2x 더하기 1이라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마치 y는 2x 더하기 1 직선 그리듯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얘는 단지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t축일 뿐이고 나머지 그래프 직선 배형은 당연히 동일하게 좀 눕혀서 그릴게. 일부러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맞아? 따라서 x가 실수 전체면 x에다가 모든 값을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 튀어나오는 예를 들어 x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y값은 여기 잡히지.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고 요거 집어넣으면 그 값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에 있는 x 집어넣으면 그때 여기 있을 거고 이거 집어넣으면 여기일 거고 이런 식으로 t축도 전부 다 점이 대응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직선 치환할 땐 별일 없으면 이렇게 해. 그런데 직선이라 해도 사전에 x의 범위까지 있으면 이러면 얘기 또 달라져요. 이건 앞으로도 항상 그래. 만약 이래놓고 x에도 범위가 있어. 그럼 이러면 치환했을 경우에 t도 범위를 찾아야 돼. 물론 1차식을 치환했으면 이거는 뭐 그래프 없이 부등식의 성질로도 찾을 수는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치환을 했다. 그럼 저 뭐 부등식의 양변에 2를 좀 곱해주고 이런 거 비슷하게 중학교 때 해봤을걸? 양변에 더하기 1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치환한 형태인 2x 더하기 1로 힌트를 바꿔가지고 얘를 우리가 지금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t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는 거 볼 수 있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1차식일 때만 그런 거지 2차식부터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림으로 해볼게. 마찬가지야. 이렇게 치환했는데 x범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잠시 이렇게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또 직선 그림을 그려보자. 즉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t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상태로 저 직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됐냐? 그런데 x범위가 1과 2 사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잘라야지.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럼 1을 넣었을 때 여기 y값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이지요. 됐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여기가 5야. 다시 말해 직선이라 해도 범위가 잡히면 결국은 그래프는 여기만 남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t값, 지금은 t죠. y축이 아니라 그거에 해당하는 t값들을 보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t값들은 여기에 꼽히지. 여기에 꽂히지. 여기 화살 쳐맞는 범위를 봐. t값들은 여기에만 생성이 되는 거 딱 직관적으로 보이지. 여기만 지금 꼽히, 여기만 쳐맞고 있잖아. 그러니까 t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 여기가 어디야? 정확히는 3과 5 사이. 그래서 t의 범위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면 찾을 수가 있어. 맞지? 이 짓을 해야 됩니다. 2차식 이상을 치환하게 되면. 특히나 2차식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쉬운 걸로 가볼게. 예를 들어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를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했다고 쳐봅시다. 나 분명히 x에 대한 아무 말도 안 썼지. 이렇다는 얘기는 현재 x는 그냥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t가 범위가 생겨요. 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 자, 지금부터 얘 또 그려볼게. 그러니까 t를 y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y는 그 변수만 잠깐 y 대신에 t를 썼을 뿐이야. 나머지는 똑같아. 자, 세로축이 t축, 가로축이 x축. 그러면 꼭지점이 1,2니까 좀 널널하게. 요쯤? 그럼 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됐냐? 이 이차함수 위에 여기에 있는 자 내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선에는 당연히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어. 그 점들의 t좌표, 즉 옛날엔 y좌표였던 애들 다 y축에 표시해봐.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세로축에 꽂아보면 얘네들 화살 쳐맞는 범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봐. 확인해봐.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거를 또 까먹어가지고 몰라 하지 말고. 됐냐? 여기 이 위쪽에 졸라 쳐맞고 있고 밑에는 깨끗해. 맞아? 이 말은 분명 x가 실수 전체로 접혔어도 이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 특징상 지금 이대로라면 t의 범위는 2 이상이. 맞지? t값 쳐맞은 데 좀 봐. 2보다 큰 데만 죄다 꼽혔잖아. 맞아?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잠깐 그려보면 그냥 대충 간단하게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여기가 지금 x값이 1일 때 여기가 t값이 2인 상태야. 근데 지금 뭘 한 거야? 그냥 t축을 그냥 왼쪽에다 그려볼게. 여기가 t축이면 지금 얘네들의 t값을 방금 이런 식으로 찾은 거야. t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찾아보자 하고 세로축에다 꽂았을 때 지금 여기 화살표 꽂히는 범위가 t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 알겠냐? 그래서 어디부터 꼽히기 시작하냐? 당연히 여기 2부터 위쪽에 t값들이 접히기 시작하는 게 확인.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됐냐? 따라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치환하면 되겠구나 하고 치환했어. t 치환했어. 그럼 치환하게 되면 저 함수를 치환한 t에 대한 식으로 다시 싹 바꿔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구나. t를 x처럼 생각하고 이놈의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최고차항계수는 이항수일 거고 축이 몇이냐? 축이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최소값이겠지. 따라서 t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9에 3이구나 하고 정답 최소값 3 쓰면 틀리는 거야. 됐어? 범위를 찾아야지. 우연히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건 뭐 안 돼. 내가 얘를 이렇게 치환한 순간 t의 범위가 생길 거야. 즉 t의 범위 찾는 작업을 먼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치환했으면 지금부터 아까 보여준 대로 요거를 이제 이차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자식의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결국 얘도 축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역할 생각 잘해. t가 y축 역할을 할 거고 x는 원래 우리가 알던 x고 따라서 이놈 축 찾아줍시다. 축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럼 꼭지점 찾아줍시다.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됐냐? 그림도 그냥 간단하게 그려. 아까 보여준 대로. 그러니까 쟤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애야. 여기가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때 여기에 t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그냥 좌측에 알아보기 쉽게 딱 이렇게 t축을 세워보고 t의 범위, 즉 화살표를 꽂아봐. t값이 어디서 생성되나 하고 화살표를 꼽아보면 이렇게 위쪽에 꼽히는 거 확인되지? 됐냐?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였어. 즉 마이너스 2의 위쪽에 t가 잡히는 거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아,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치환한 순간 먼저 찾아야 된다고. 됐냐? 됐지? 됐지? 그래야 방금 이게 왜 아닌지 알겠지? 왜? 축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 다 좋아. 그러나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잘리는걸? 꼭지점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디요? 꼭지점이 범위에 안 들어가. 여기요, 여기. 됐지? 저 범위 안 찾으면 틀리는 거야. 따라서 여기 값을 써줘야 되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몇이냐?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니까. 4가 정답이네. 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최소가 되는 x값 물어보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최소값은 4가 맞고 최소가 되는 x값을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돼? 요 마이너스 2가 정답이 아니야. 왜냐? 요 마이너스 2는 어느 문자야? t야. t가 마이너스 2야. 문제에선 x 물어봤잖아. 그럼 x 구하러 가야지. t랑 x랑 묶여있는 식이 어디 있지? 여기 있거든. 여기서 구해야지. 즉 t가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 따라서 최소가 되는 x값을 구하려면 저 치환했던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t가 마이너스 2인 경우지. 이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 이거 중근이잖아. 마이너스 1이네. 아, 최소가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구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y값 4구나 까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되냐? 예전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에 얘랑 x값까지 다 구하는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구할 때 지금이야 운 좋게 요게 이쁘게 인수분해 됐지만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도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지. 됐냐? 그렇게까지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모 학교에서. 자, 다시 요 2번 해볼게. 자, 요 2번 같은 경우는 x도 범위가 있어. 그러니까 더 신경 잘 써줘야 돼. 그 다음 여기 쪽 생긴 거 보면 일단 치환은 해야 되게 생겼지. 요거 치환해주면 되겠네. 요거 치환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지금 관계식 바로 씁시다. 내가 이런 관계로 치환을 한 거지.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럼 범위 찾으러 가야지. 즉 얘를 그립시다. 바로 그리자. 축 몇이야? 축 몇이야? 1이지. 축은 1이고. 그 다음 근데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 안에서 x, 지금 x범위 여기서 잘라야 돼. x가 2.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서 잘리겠네. 좀 더 가자. 이런 식으로 잘리겠네. x가 마이너스 1, x가 2. 따라서 얘는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남는 거야. 됐냐? 그럼 이제 님들은 또 얘를 갖다가 여기 그냥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세로축, t축을 세워놓고 얘네가 어디부터 값이 꼽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네. 됐냐? t가 어디에 생성되는지 확인하면 결국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 찾아야 되지. 여기랑 가장 낮은 지점인 여기 두 개 찾아야 되지. 맞지? 가장 낮은 지점 1 집어넣었을 때 t값 찾아주자. 1 집어넣으면 2네요. 가장 높은 지점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이네요.
따라서 t는 요 사이에 생성되는 거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됐냐? 따라서 저렇게 치환했더니 t 값이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구나. 잘 안전하게 확인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됐지? t의 범위를 다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식대로 돌아와서 요거 이제 t로 치환한 식을 써주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최대, 최소 다 구하는 거네. 그 과거에 어떤 학교에서 냈던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딱 이거였어.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하고 최대가 되는 x값도 구해야 되고 최소가 되는 x값 중 4개를 다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일수록 쿨타임이 돌아서 이제 어느 학교에서 또 나올 때가 됐다는 소리일 수도 있어. 자, 어쨌든 따라서 해봅시다. 자, 바로 그림 그려주자. 얘는 축이 t는 1이네. t는 1. t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t로 그림 그리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기 x범위 갖다 마이너스 1, 2 이러고 자르고 앉아있으라. 안 돼. 지금 t의 범위로 잘라야지. t의 범위가 2부터 6이라 지금은 뭐야? 이렇게네. 이렇게지? t의 범위가 2와 6입니다.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남을 거고 따라서 잠깐 지금 연습 삼아 최대값, 최소값이랑 그때 x값까지 다 구해볼게.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야. 6을 넣어야지. 내가 나는 이렇게 썼지만 이게 지금 t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6을 t에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어야지. 몇이야? 12 플러스 4니까 24에다 그래서 계산하면 24 더하기 4니까 최대값은 28이고 지금은 덤으로 최대가 되는 x값까지 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최대가 되는 x값 구하려면 이제 t의 6인 걸 확인. t가 6이니까 x 구하러 가려면 여기로 가야지. 따라서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에 t가 6인 경우에 x값을 찾고 싶은 것.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 까비 인수분해 되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x값은 당연히 해당 범위에 들어와야 지금은 여기 봐야 지금 갑자기 또 여기 보면 안 돼. 문자 알파벳 잘 읽어. 알파벳. 네 문제 풀 때도 맘대로 범위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마이너스 1이네. 이때 최대가 되는 x값은 마이너스 1까지 확인. 됐지? 됐죠? 그 다음 최소값은 지금 잘린 그림을 보면 여기가 최소값이지. 여기가 최소값입니다. 2를 넣어야 돼. 이거 t입니다. t에다 2 집어넣으면 4네요. 4가 최소값. 됐나? 그럼 이제 최소가 되는 x값까지 또 가봅시다. 그러려면 얘가 지금 최소가 되는 x값, 여기 2는 t죠, t. t가 2인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저기 처음에 치환했던 식으로 돌아가서 t가 2인 경우라 지금도 다행인 게 근해 공식 쓸 일은 없네. 근해 공식 쓰는 순간 오면 근해 공식 써야 돼요. 근해 공식 써서 막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이 뿔마도 이거 근사값 몇 점 몇이지 생각하면서 범위에 맞는 거 하나만 딱 써야 된다고. 어쨌든 지금은 문제없이 1 나왔고 1도 범위 안에 있지. 1 이렇게. 됐지? 됐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385번은 그냥 요 정도 힌트만 치환할 대상만 결정 잘 하시라고. 끝까지 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변화구가 약간 꺾여 있으면 판단을 잘 내려라. 뭘 치환할래? 뭘 치환해야 좀 편할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치환해도 돼. 물론 여길 치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쪽이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안 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그럼 그 사람 이제 이거 전개 한번 해야 돼. 맞지? 나라면 얘를 치환하겠어. 제곱되어 있는 쪽을 최대한 문자를 간단하게 치환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계산에 유리하니까. 그럼 얘는요 3 넘겨서 쓰면 되잖아. t-3이라고 바꾸면 되지. 됐냐? 됐지? 물론 아까처럼 치환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최대한 식은 깔끔하게 잡는 게 유리하니까. 됐어? 됐지? 이거도 무엇을 치환해야 식이 계산이 편할까? 얘를 치환하는 게 제일 편하지. 왜? 실은 여기도 여기지만 여기를 잘 봐야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를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들어있거든. 이런 걸 이제 다항식에서 인수분해 이런 다항에서 눈썰미가 많이 좀 키워져 있어야지, 그지? 얘를 치환해야 여기 t 더하기 2, t 마이너스 2 계산도 편하고 여기도 t로 자동으로 바꿀 수 있고, 맞지? 이런 거는 눈치를 잘 채셔야 됩니다. 눈치 못 채고 애먼 거 치환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계산은 졸라리 길어지고 답은 안 나오고 시험 시간 다 버리는 거야. 됐지? 됐지?